70번입니다. 설계도와 시방서가요, 명확하지 않습니다. 또 설계는 명확하지만 공사비 총액을 산출하기 곤란하고 발주자가 양질의 공사를 기대할 때 채택할 수 있는 가장 타당한 방법은 뭐예요? 실비에 맞게 하니까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 이거는 뭐 볼 게 없죠.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실비, 정산, 보수, 가산식 도급을 보면요, 공사의 실비를 건축주와 도급자가 확인 정산하고 시공주는 미리 정한 보수료에 따라 도급자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이 바로 실비, 정산, 보수, 가산 도급이죠. 또 이거는 사람을 믿어야 돼 양심적인 공사가 가능합니다. 셋째, 단점으로서는 시공업자 공사 및 절감의 노력이 없어지고 공사가 혹시나 지연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죠. 우리 교재 4-13쪽에 있습니다. 71번입니다. 71번은 철골 공사예요. 용접 접합의 장점과 거리가 먼 것은 용접입니다. 우리는 철골 공사에 가장 많이 하는 용접이 바로 아크 용접입니다. 그래서 철골 공사 시 가장 많이 하는 용접, 이것도 문제 나옵니다. 첫째, 용접을 하니까요, 강제력을 절약할 수, 왜? 잘라내는 게 아니고 얘를 두 개 붙여버리니까 당연히 절약이 되죠. 또 용접할 때 소음이 있긴 있지만 거의 용접기로 소음하는, 다른 거에 뭐 부딪히고 때리고 깎는 것보다는 당연히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체성 및 수밀성의 합, 어떠한 경보다 용접하면 잘 붙죠. 둘째, 접합 후의 품질 검사 매우 간단하다. 이게 어려워. 용접이 속에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게 엑스레이를 찍는다, 무슨 이걸 가지고 오늘 비파괴 검사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당히 어렵죠. 이것이 이제 가장 단점인데, 기타 한 번쯤 읽어봐도 좋고요. 뭐 특별히 여기 다 한 겁니다. 물론 용접공 개인의 기능의 의존도가 크죠. 당연히. 그래서 용접은 옛날에 개나 소나 다 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용접도 상당히 어렵고 용접도 배 만들 때 엄청난 기술이 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울산 옛날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거제도 같은데 용접하시는 분들이요, 최고의 기능과 기술을 가져야만이 세계 1등 배 만드는데 애국자들이죠, 실제. 그 다음 문제 72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72번은요, 웰포인트 공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웰포인트 공법. 웰포인트 공법은요, 일종의, 여기 보니까 지하수를 낮추는 공법이다. 1에서 3m 간격 파이프를 지중해 박는다. 여기 알아둬야 돼. 사질 집안에서 1에서 2m 간격으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 또 1, 3에 틀렸다. 맞는 말이. 여기는 뭐요? 여기 사절이라 되는데요. 요게 좀 틀렸어요. 사질 집안에 이용하면 상당히 어떻게, 여기는 바로 그 유용한 위험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뭐다? 강제 배수법입니다. 여기서 이제 왜 제가 얘기하냐 하면, 여기 봐요. 기초 파기에 뭘 한다? 히빙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이걸 알아야 돼. 히빙 현상은 사질 집안이 아니고 뭐다? 대표적인 바로 연약 집안에 발생하는 거죠. 바로 이게 사질 집안에는 보일링, 연약 집안에는 히빙이죠. 그래서 한 가지만 알면 답을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웰포인트 공법에서 우리가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73번 가겠습니다. 73번은요, 프리스트레스 하지 않는 부재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최소 피복 두께의 기준 중 가장 큰 것은, 이거는 말할 필요 없어요. 아래로 내려가면서 물에 있냐 바깥에 있냐, 당연히 수중에 치는 콘크리트가 가장 크겠죠. 보겠습니다. 수중에 치는 건 100mm예요. 흙에 접하는 거는 뭐 80, 흙에 접하지 않은 5개의 공사는 D 29는 60, 25 이상 50, 16은 40입니다. 기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은 국토해양부 콘크리트 구조 기준에서 발췌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알아둘 게 조금 해요. 콘크리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는 말은 PC 강현전에 의한 콘크리트에 미리 압축물을 가하여 인장 강도를 증가시킨 콘크리트를 가지고 우리는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라고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요, 74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74번. 그 외에 뭐 쭉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74번. 품질관리의 TQC입니다. 품질관리 TQC를 7가지 도구 중에서 불량수라든지 결점수 등을 셀 수 있는 데이터가 분류항명 어디에 집중되어 있는 걸 알기 위한 것은 바로 뭐죠? 체크시트가 되겠고요. 파레테도는 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거게 되겠습니다. 참고 이걸가 일명 체크시트를 가지고 우리는 집중도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5번입니다. 시방서에 대한 문제인데요. 시방서.
시방서의 작성 원칙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시방서의 작성 옳지 않는 첫째, 지정 고시된 신재료 또는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게 원칙이죠. 둘째, 공사 전반에 대한 지침을 세밀하고 간단 명료하게 서술해야 돼요. 공정을 세밀하게 나누고 단위 시방서의 수를 최대하면 안 되죠. 최소한으로 하는 게 좋죠. 상세히 기술하는 건 좋지만 늘리면 안 된다. 답은 3번 틀렸어요. 시공자가 정확하게 시공하듯 설계자의 의도를 상세히 기술해야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여기에 뭐 중복되지 않을 것 똑같은 내용을 반복한 것이 되겠습니다. 76번입니다. 76번은 바로 슬래브에서 사병 고정인 경우 철근 배근을 가장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은 건데 알아둘 게 있어요. 철근 배근을 많이 하는 수는요, 항상 단변 방향입니다. 단변 주열대, 단변 방향이 주열대라고, 그 다음에 단면 주간대, 그 다음에 장변, 항상 주열대가 주간대보다는 많이 해야 되는. 그래서 여기서 단변 방향은 뭐다? 주열대. 이렇게 꼭 앞에 주간이 아니고 주열을 찾아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요, 우리 교재 4-86쪽도 있지만 문제 52번에 있습니다. 12년 5월 20일, 16년 10월 1일 문제 61번으로 출제됐습니다. 77번입니다. 탑다운 공식입니다. 탑다운 공법의 특징은 옳지 않는 거예요. 탑다운은요, 1층 바닥을 기준으로 상방향, 하방향 중 한쪽 방향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탑다운은 어떻게? 위와 아래를 어떻게? 동시에 하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틀렸죠. 답은 벌써 1번 나왔고요. 공기 단축이 가능합니다. 왜? 아래 위로 하니까요. 타공법에 대비 주변 집안 인적 건물에 미치는 영향도 적어요. 소음과 진동이 적어 도심지 공사로도 적합한 것이 바로 탑다운 방법이 되겠습니다. 탑다운 방법을요, 다른 말로 뭐냐면 바로 역타공법이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심시 뭐 똑같은 내용의 소음진도 한번 쭉 보시면 되겠고, 우리 교재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도 잘 만들어 두었습니다. 78번 보겠습니다. 78번요. 78번은 거푸집 중에서 금속 철제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물, 지주를 제거하지 않고 슬래브 거푸집은 제거할 수 있는 철물을 가지고 우리는 드롭헤드라고 합니다. 드롭헤드는 철제 거푸집에 사용되는 철문의 하나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지주를 제거하지 않습니다. 슬라브 거푸집만 제거할 수 있는 철문을 말하고, 이거는 꼭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포장지붕, 개폐식 포장지붕 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요사이 왜 그 자동차에 이제 그 뭡니까? 포장 씌어나는 거 똑같아 그래가지고 컨버테이블이라고 그러고요. 타작이나 재봉틀에 판을 집어넣으면 테이블에 되는 장치, 컨버터블이라고 하죠. 컨버터블. 이런 것이 바로 되겠습니다. 79번입니다. 콘크리트 다짐 시 진동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옳지 않는 겁니다. 진동 다지기를 할 때는 내부 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약 0.1mm 정도 찔러 넣습니다. 맞습니다. 한 개 조당 진동 시간을 다짐할 때 시멘트 풀이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 적절합니다. 내부 진동기는 콘크리트 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고요. 내부 진동 콘크리트 행방향이 아니죠. 당연히 내부 진동 직각 방향으로 이동시켜야 돼요. 답이 4번 틀렸어요. 쭉 보면요, 역시 내부 진동기는 막대식이 있고요. 막대식으로 진동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거푸집은 거푸집 외부로 진동하는 형틀 진동기를 말하고, 표면 진동기는 슬래브 콘크리트 표면에 직접 진동시키는, 주로 도로공사 등에 사용하는 거 가지고 우리는 표면 진동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많이 나왔죠. 그래서 내부 진동기를 막대식 진동기 또는 봉상 진동기, 외부 진동기를 거푸집 진동기 또는 표면 진동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80번입니다. 80번은 다음 정상 및 특급 공비와 주어질 그 비용 구배는 코스트 스로프는요, 이번에 처음 나온 문제예요. 처음 나온 문제인데 이건 우선 알아둘 게 있어요. 알아둘 게 공식하고 제가 상세히 해설 넣어서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이제 비용 구배를 가지고 비용 경사라 그래요. 비용 구배 작업을 일일 단축할 때 추가되는 직접 비용이에요. 이거는 공식만 알면 쉽게 풀이할 수 있어요. 비용 구배는 표준 시간분의 빼기 특급 시간분의 특급 비용 빼기 표준 비용. 그러니까 표준 시간이 20시간이에요. 특급 시간이 15시간. 특급 비용이 18만 원이에요. 표준 비용이 12만 원이에요. 빼고 나누니까 바로 12,000원이 답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여러분도 한 번쯤 이렇게 보면 다 알 수 있고, 이거는 계산 문제인데 처음 나온 문제니까 이번 시험에, 여러분 시험 2020년, 2021년,
2030년, 2040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요. 건설 시공학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만점 합격을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5번째 과목입니다. 5번째 과목은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의 안전 합격을 위해서 제가 혼을 바치도록 하겠습니다.